히스토리 히스토리 정유진입니다. 1919년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난 3.1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길 기대했지만 일제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자 우리 민족의 허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해 일어난 피해 혁명, 즉 볼셰비키당의 공산주의 폭력혁명이 성공한 뒤 전 세계에 공산주의 물결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주의의 중심이 됐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한 코민테른, 즉 국제공산당을 만들어 각국의 공산당을 러시아 공산당이 통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이자 3.1운동 바로 전해인 1918년 1월 22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김철훈이 주도해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가 조직됐습니다.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이동휘 주도로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 창립됐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들이 꿈꾼 것은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러시아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 세계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토지도 나눠주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 없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공산당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점차 지식인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도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이동휘는 1919년 8월 중국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을 모아 공산주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만든 한인사회당은 1921년 1월 상해의 고려공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려공산당의 청년동맹 책임비서가 바로 박헌영입니다. 그의 화력으로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등 좌파 조직이 잇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1925년 4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가의 중국집 아서원 2층 박헌영, 김약수가 주도한 서울 좌파 조직들이 비밀리에 모여 조선공산당을 창당합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의 집에 모여 고려 공산청년회를 만들었고 25세의 박헌영이 실권자가 됐습니다. 7개월 뒤인 1925년 11월 22일 중국과 국경을 맞댄 신의주에서 조선공산당원이 일본 경찰을 폭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조선공산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26년에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조선공산당원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두 번의 사건으로 모두 135명의 조선공산당원이 체포되고 10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세력 확대는 벽에 부딪힙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던 박헌영이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풀려났던 유명한 사건도 바로 이때입니다. 풀려난 박헌영은 소련으로 달아나 국제 레닌학교에 입학했고 1934년 국내에서 다시 체포돼 1939년까지 6년간 복역한 뒤 김상문과 함께 공산주의 비밀조직 경성콤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장사꾼, 노동자, 엿장수 등으로 변장하고 전국을 돌며 독서 서클과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 반일운동과 공산주의 이념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일본이 맞붙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1940년 12월부터는 공산당 지하 조직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12월 결국 경성 콩그룹은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검거의 소용돌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생각지도 못한 전남 광주로 도피해 3년 동안 광주시 백운동 215번지 광주 연화벽돌 공장에서 벽돌 굽는 인부 김성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은 누구인가와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